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실수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지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도 힘들어지고 안 좋아진 것 같고 내일 경론이 벌어질 건데 결론 못 내립니다.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를 타격하는 데 소재로 대통령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이건 참전이라고 봐야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거는 싫어해라는 게 이미 다 공유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지금. 광화문 비대위 두 번째 의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사실 오른쪽 사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를 노려보는 사진이죠. 뭐 저 사진만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진이 또 있을까 싶은데 조국 대표 13일 시한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13일 전까지 민주당 공식 입장 결정해달라. 없으면 합당 없는 거다. 거의 뭐 배수진인 쳤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합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경쟁자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마음가짐을 지금 네. 이렇게 평가했어요. 말년병장 같다. 아, 말년병장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그러니까 합당을 앞두고 우리가 큰일 앞두고는 그렇죠. 목욕 재개하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금 사실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이잖아요. 네. 당내 의견 물을 것도 없이 조국 대표가 정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밝혀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조국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원외 대표라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 대표도 지금 6월 3일에 있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원내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하고 그게 2028년 총선 나아가서 2030년 대선에 본인의 그 정치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 첫 번째 단계도 못 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민주당 본류와 지류가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본격화된 것 같아요. 자, 사실 유시민 작가의 그 참전으로 인해서. 네, 이게 조국 대표가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도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 내일 의원총회 합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친명계 지도부 그리고 친청계 지도부 뭐 다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합당 문건, 저희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합당 문건이 이제 터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아까 뭐 사진에서 보셨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째려보고 있잖아요. 자, 민주당 과연 13일 전까지 뭔가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안 될 것 같고요. 안 된다고요? 예. 13일을 조국 대표가 저렇게 건 거는 네. 압박을 하기 위함이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여러모로 타격이 심해지고 조국 그렇죠. 혁신당 본인들도 흔들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설 연휴 전에 뭔가 끝나겠다라는 뭐 그러니까 큰 가닥을 잡겠다라는 건데 이게 동아일보의 이 단독 보도와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지금 특검 추천 문제로 인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 많이 그래서 바뀌었죠. 민주당에서 저 조국 대표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뭔가 협박처럼 느껴서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를 오히려 들어보니까. 지금. 예. 그래서 조국 대표가 저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합당을 원하는 거면은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거면은 저거는 실책이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13일 이후로 끌어버릴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자 야 조국혁신당 니네 이제 합당 안 하겠다고 했잖아. 니들 약속 지켜. 이제 반합당파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카드가 지금 더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저거 실수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민주당 본인들도 불쾌한 게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이 뭐 숙주 정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반박하는 거는 오케이. 네.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다 어쨌든 지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도 힘들어지고 안 좋아진 것 같고 내일 경론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겠죠. 민주당 의총에서 예, 경론이 벌어질 건데 결론 못 내립니다. 제가 보기엔. 결론이 안 난다. 예, 못 날 가능성이 높아. 정청래 대표도 지금 당원 투표 이거 추진하기에는 지금 너무 공경에 빠진 상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참전해 버린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나 이거
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해라고 시그널에 명확하게 보인 상황이라서 중간지대에 있던 의원들 눈치 보던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대통령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민주당 내에서 사실 지금 요즘에 보면 김어준 씨에 대한 비토론까지 나오는 게 이게 배후에서 김어준 기획설까지 나오고 이 와중에 문건도 나오고 이 와중에 또 조국 대표는 13일 전까지 결정해라 최후 통첩 날리고 결국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낙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대선이었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그리고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득표율 합쳤었던 것보다 김문수 당시 후보와 이준석 후보 합친 게 0.9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친명계에서는 이거 그때랑 이게 비교하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 와중에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대외비 문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내부에 문서에 어떤 일정으로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준비해봤는데 일단 문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6일까지는 사전에 협상을 하고 그리고 9일까지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당원 토론회 하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투표하고 지금 저 마지막에 있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하겠다. 이게 그 문건 안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자, 당사자는 몰랐다. 뭐 정청래 대표는 사무총장한테 지금 조사를 해라 시켰다는데 정 의원님 이 문건 진짜 모르고 작성됐을까요? 저는 합당 문건이나 네. 특검 추천 논란이나 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건 핑계고 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얘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참전한 거예요. 한준호 의원이 이틀이나 이거 합당 안 된다라고 했고 더민초에 40명의 의원들이 모여갖고 정청래 대표 이 합당론이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합당 이거 절차적 민주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사실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전 그거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텔레그램 사건도 터지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 합당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안하겠다고 했고 제안 이후에 당내 토론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당원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데 그냥 그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기 못생겼다고 이렇게 비난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합당에 반대하는 주도적인 흐름이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일정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늦어졌다고 봐요. 저 일정 실무적으로 저거 실무진 준비할 수 있죠. 당연히 큰 일을 앞두고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옛날에는 어땠는지 한번 더 알아봐.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실무진이 그럼 과거에 한번 뭐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갖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 앞두고 그거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도 여겨지거든요. 네. 반청 세력 또는 합당이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의로 뭐 언론에 이렇게 흘렸을 수 있다.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아까 그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참전을 했다. 이제 이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 2차 특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결국엔 정청래 대표 사과했죠. 그리고 당시 이 논란이 됐던 2차 특검을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금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대통령 곤란하게 했던 이 쌍방울 변호사 일부러 추천한 거 아니냐? 김 의원님. 예. 진짜로 그랬을까요? 저는 뭐 일부러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준철 변호사가 예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때 반부패 1부장, 2부장을 다 했죠. 예, 반부패 부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성윤 라인이고 네. 특검 추천해야 되니까 최고위원이 이제 본인 몫을 좀 행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전준철 변호사는 이 김성 쌍방울을 맡기는 했지만은 이 김성태가 대북 송금했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자기가 변호한 건 아니었다라고 네. 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지금 특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어야지 보통은 일반적이잖아요. 대통령이 뭐 불쾌해한다 뭐. 그런데 이게 뒤늦게 이건태 의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뒤늦게 이거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특유의 그 일종의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대한상의 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한상의에서 뭐 상속세 때문에 2,000명이 뭐 해외로 나갔다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보면서 대한상의 군기 좀 잡아야 되겠네 딱 그거고 이 건도 보니까 사실 전준철이 사실 누군지 잘 몰라 그 처음에는 대통령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보고를 받고 이거 그러면 정청래 쪽이 이제 한 거야? 그 지금 뭐 우리 정강재 위원이 얘기한 듯이 이거 자체를 정청래 대표를 타격하는데 소재로 사실은 대통령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이건 참전이라고 봐야죠. 네. 이거를 당내에서도 모르지 않고요. 그동안 약간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합당해 있는 거냐 아니냐 가지고 막 해석 투쟁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된 거예요. 최초에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거는 싫어해라는 게 이미 다 공유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지금. 지금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례들을 한번 쭉 모아봤는데 작년만 해도 뭐 강훈식 비서실장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였죠. 지난달 정청래 대표랑 저녁을 먹으면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불과 몇 주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국회가 너무 느리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전준철 변호사 가지고 대체 누가 이런 사람 추천했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자 뭐 합당 가지고 이거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